우아한 살림.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50플러스 Q&A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우아한 살림 깜짝 놀라셨나요? 자, 저희 50플러스 Q&A 시그널도 따로 있지만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요리연구가 이보은 선생님 나오셔서 원래 저희 선생님과 함께 할 때 사용했던 시그널을 4부 오프닝으로 좀 띄워드렸습니다. 봄에 또 여름에 함께했던 그 시간이 좀 생각나기도 하네요. 자, 오늘은요 50플러스 Q&A지만 오랜만에 이보은 선생님 모시고 뭐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가운데 연말연시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요리의 레시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식도 좋지만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좀 뭐가 있을까? 연말연시 기분도 내고 또 사람들 불러서 초대할 때 이런 정도의 메뉴를 내놓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보은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 스튜디오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버섯발로 뛰쳐나갔잖아요. 그러게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선생님은 더 바쁘셨죠? 저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 되니까 이제 방송도 조금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일단 강의가 좀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레시피북 뭐 이렇게 만드는 그 작업 때문에 좀 바빴어요. 네. 뭐 바쁜 게 좋은 거죠. 맞아요. 복이에요. 일 많으신 것도. 네. 자, 크리스마스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그런 질문보다는 우리 선생님은 크리스마스 때 주로 외식하셨나요? 아니면 집에서도 드셨나요? 제가 오랜만에 진짜 요번 크리스마스에는요. 사실 3일 연휴였잖아요. 토요일 월. 근데 토요일은 제가 방송 스케줄 때문에 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너무 몸이 좀 안 좋아서 사실은 저도 다 외식을 했어요. 그랬어요?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아침에 브런치만 조금 하나 마련해서 먹고 나머지는 다 외식을 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야말로 잘 쉬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왠지 요리 연구가 하면은 또 집에서 근사한 요리를 해 드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저도 집에서 좀 너무 좀 힘들고 그래서요.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이래서 그냥 보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도 한데 요것도 괜찮네 싶어서 내년에도 한번 놀아볼까 고민 중입니다. 내년에는 배달 음식을 한번. 요리 연구가는 어떤 배달 음식을 또 주문을 할까 갑자기 궁금해지기도 했는데 근데 요즘에 또 의외로 이렇게 또 외식보다는 밖에서 갖는 모임보다는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즐기시는 분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집에서 많이 파티들 하신다고 이렇게 바깥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집안에서도 만들 수 있게 좀 도와달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몇 가지 방송 때 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바깥에서만 먹어야 된다 생각했던 것들 많잖아요. 우리 뭐 탕수육 중에서도 꿔바로우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만 먹어야 되지 않아? 그랬는데 그것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요. 스테이크 그러면 특별히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스만 잘 개발해서 좀 버무린다 그러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싼 가격에 소고기 구입해서 스테이크 만들어 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왜 우리 크리스마스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뭐 이렇게 닭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집에서 얼마든지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게 사연이 의외로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닭 이야기 하셨지만 지금 그 얘기를 또 보내주셨거든요. 외국에 보면 만찬 같은 데서 칠면조 같은 것을 통째로 내놓잖아요. 칠면조는 어려울 것 같고 집에서 닭 요리를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신다면요. 오븐도 있고 튀김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보통 이제 닭 모양 그대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 호수를 저희가 정하는 게 좋아요. 닭 크기? 닭 크기. 한 12호, 12호 정도 구하는 것이 가운데다가 근사하게 놓을 수 있는
있는 사이즈 한 13호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아마 11호나 12호 많이 판매를 하실 그게 거예요. 이제 거의 큰 그렇죠. 사이즈죠. 네. 예, 중간에서 큰 사이즈인데요. 그거 구입하셔서 일단 깨끗하게 다 씻은 다음에 염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마리네이드를 하셔야 되는데 소금, 후추, 마늘 충분하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윤기가 나면서 닭살에 굉장히 단맛을 많이 내려면 보통 이제 우리가 청주 많이 뿌리시죠. 아니면 생강즙 많이 뿌리시는데 이제 오븐에 구워내는 닭 같은 경우에는 간장하고 화이트 와인을 섞어서 위에다가 좀 듬뿍 발라놔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구워졌을 때 굉장히 갈색으로 노릇노릇하면서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을 부었기 때문에 단맛도 나지만 네. 고기의 잡내가 좀 없어지겠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네요. 감자, 브로콜리, 피망, 파프리카 이런 것들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그 배 안에다 좀 채워주세요. 근데 배 안에다 채울 때 감자 같은 경우에는 살짝 한번 애벌로 삶은 다음에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냥 넣지 마시고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무염 버터에 한번 버무려서 소금 후추 약간 해서 집어넣어서 꽉 채워주세요. 네. 그러면 막 등이 빵빵하게 서 있죠. 그렇게 해서 엎은 다음에 오븐에 한 적당한 오븐의 온도가 한 240도 정도 되는데요. 240도에서 보통 25분을 굽고 난 다음에 200도로 낮춰서 다시 한번 20분에서 25분을 구워내고 긴 고추로 한번 찔러보세요. 그래서 네. 안에까지 쑥 잘 들어가고 중간에 핏물이 고여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살집에 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면은 다 익은 거니까 네. 꺼내서 맛있게 잡수시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우리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저는 지금 입을 딱 벌어지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호일 있잖아요. 네. 알루미늄 호일을 둥그렇게 싸서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네. 그 안에다가 닭을 넣고 그다음에 살짝 접어서 굽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 물 스프레이로 안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증기에 의해서 훨씬 더 안에까지 깊게 잘 익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안에 들어있는 채소나 이런 브로콜리 같은 이런 것들 꺼내서 닭 주변에 장식하시고요. 그다음에 닭 올려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아이들 좋아하는 뭐 허니 머스터드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좋아하는 살사 소스라든지 네. 이런 거 소스 준비해서 중간중간에 뜯어 잡수시면 굉장히 멋진 네. 닭 요리로 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흠씬 내는데 요거는 뭐 연말연시에 네. 송년회 분위기로는 아주 좋죠.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네요. 네, 15,000원의 행복 정도 네, 되겠죠? 네. 네. 여러 명이 또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연 들어왔는데요. 연말에 지인들을 초대할 생각입니다. 와인을 한 병씩 갖고 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와인 파티를 해보려고요. 다양한 와인이 올 텐데 와인과 어울릴 음식들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술안주보다는 좀 배부른 걸로요. 네. 음식과 함께 이제 드실, 그러니까 술과 함께 드실 음식. 제가 이분한테는요. 방울토마토에다가 고기 미트를 해서 샐러드처럼 먹을 수 있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우리가 방울토마토 그러면 샐러드에 굉장히 많이 잘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칼집을 내서 끓는 물에 살짝 한번 데쳐내세요. 그렇게 해서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비네거라는 게 있죠. 네네네. 그거랑 살짝 한번 버무려 놓으시고요. 그다음에는 다진 소고기와 다진 돼지고기를 50대 50으로 섞어서 잘 반죽을 하시는데요. 고기만 넣게 되면 약간 뻑뻑하니까 거기에 다진 양파, 다진 피망. 근데 물론 다진 양파랑 다진 피망은 마른 팬에 한번 볶아서 넣으셔야 물이 생기진 않아서 질척이지 않겠죠.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질척인다 이럴 경우에는 빵가루를 약간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무염 버터를 두른 팬에다가 한번 노릇노릇하게 구워내세요. 동그랑땡 하듯이 그렇죠. 하는 거구나. 네, 근데 동글동글하게 좀 작게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메추리알 좀 삶아서 같이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파프리카 색깔별로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을 메추리알 크기로 썰어서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아몬드도 같이 한번 준비해 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거기에다 뭘 하냐면 올리브 오일에다가 씨 머스터드라고 있어요. 우리가 홀싱그레이 씨 머스터드 그래서 씨앗 있는 거 있죠. 네네. 그거 좀 푸시고 그다음에 레몬즙, 그다음에 올리고당 새콤달콤하게 만들어서 뭉근한 소스를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먹기 직전에 그 소스에다 버무려요. 푸짐하게 버무려서 큰 유리볼에다 담고 서브 이렇게 같이 놓고 집어먹게 하면 고기도 먹고 방울토마토 먹고 그다음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채소도 집어 먹게 되고 또 아몬드 먹게 되니까 견과류도 먹고 메추리알도 먹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요. 또 하나 방법은 우리가 긴 꼬치 있잖아요. 네. 긴 꼬치에다가 만약에 외국 손님들을 초대를 했다 그러면 외국 손님들의 그 나라별 국기를 하나씩 인터넷에 보면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 다운받아서 꼬치 끝쪽에다가 이렇게 약간 말아서 고기에다가 또 메추리알에다 이렇게 좀 꽂아서 준비하시면 핑거푸드로도 아주 손색 없게끔 네.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기에도 모양도 괜찮고요. 그렇죠. 네. 지금 선생님께서 외국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국인 관련 사연 보내주신 분이 사실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외국인 친구들을 불러서 신년 파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제 신년 모임 하시려나 봐요. 네, 우리나라 음식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외국인들도 좋아할 만한 레시피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하셨네. 이 외국 분들이 의외로 우리나라 김치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시는데요. 네. 외국 분들이 또 신기해서 잘 드시는 게 있어요. 이거 피자야? 이러시면서 잡수시는데 먹고 나서는 오 맛있다고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김치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숙주도 들어가고 네. 돼지고기도 좀 들어가고 그러는 녹두전인데요. 네. 이 녹두전을 해물 녹두전을 만드시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징어, 새우 이런 것들 같이 집어넣고 표고버섯도 집어넣고 우리 잘 익은 김장김치 네. 좀 씻어서 송송송 썰어서 집어넣고 녹두 거피낸 것을 한 반 정도만 쌀하고 같이 갈아서 네. 버무려서 반죽해서 아주 바삭바삭하게 너무 큼직하게 구워내지 말고 한입 크기로 들어갈 동그랑땡 소스, 동그랑땡 크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서 이렇게 큰 상에다가 펼쳐놓고 쌓아놓는다 그러면 요거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물 녹두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왜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찐덕찐덕한 떡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의외로 또 떡도 좋아들 하세요. 근데 떡도 그냥 하지 마시고 절편 같은 거가 준비가 됐다 그러면 요거 살짝 들기름에 살짝 구워서 그 위에다가 꿀, 그다음에 잣, 은행, 대추 이런 것들 잘 버무려 섞어서 콩가루랑 같이 한번 뿌려서 찍어 먹게 해주셔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거 좀 색다른 맛이다 네. 하면서 좀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해서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도. 또 3769님. 어제 가족들을 초대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전 굴 보쌈과 수육하고 와인을 곁들여서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와인에 굴 보쌈 수육. 그럼요. 너무 좋죠. 특히 굴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와인하고 어울린다고 생각들 하는데요. 네. 의외로 또 제가 굴을 튀김을 만들었더니 레드 와인하고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근데 굴 튀김을 그냥 밀가루 두르지 않고 네. 달걀물에만 적셔가지고 전 부치듯이 기름 넉넉하게 해서 부쳐냈거든요. 네. 그랬더니 밀가루가 있으면 약간 찐덕하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굴이 깔끔하게 입안에 넘김이 좋더라고요. 그냥 달걀물만 묻혀서 그냥. 네. 아주 뜨거운 그 기름에다가 살짝만 네. 부치듯이 했더니 네. 아주 손쉽고 튀기지도 않아서 네. 굉장히 좋던데요. 네. 이번 때 수육과 와인도 곁들이셨대요. 그럼요. 우리가 보통 이제 돼지고기 수육 그러면 막걸리 네. 또는 소주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와인하고 궁합이 최고입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반하실 거예요. 그것도 수육도 삶아갖고 장식을 좀 멋지게 하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와인하고 보통 어울리게. 이제 수육 이제 삶을 때 어머님들이 수육 삶을 때 냄새가 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네. 냄새 안 나는 비법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좋죠. 수육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열고 삶아라가 냄새 안 나는 비법이에요. 뚜껑을 열고? 네. 왜냐하면 수육 삶을 때 대부분 이제 팔팔 끓으면 고기 집어넣고 어머님들이 뚜껑을 덮으세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잡내가 위로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육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고 삶아라. 그래야 고기의 그 단맛과 함께 밖에 있는 그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고기를 뒤섞어주면 우리가 라면 끓일 때도 이렇게 뒤적뒤적하면 라면이 쫄깃쫄깃해진다 그러죠. 네. 바로 그것처럼 고기가 아주 쫀득쫀득하게 맛있으니까 수육은 꼭 한번 열고 삶아주시고 와인하고도 좀 잘 어울리니까 그것도 마리아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지금 1068님은 음악이 좋아요.
애청자분들 수준 높네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저희 음악 선곡하느라 PD와 작가와 우리 감독님까지 총 출동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좋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선생님? 네, 박화요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어떤가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50플러스 Q&A. 오늘은 오랜만에 요리연구가 이보은 선생님과 함께 연말연시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모임이 계속되다 보니까 회식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네. 밤을 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남자분들도 그렇겠죠. 술을 많이 드시다 보면 네.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럴 때 해장국을 찾게 되는데 네. 해장국 뜨끈뜨끈한 거 요즘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좋은지. 근데 솔직히 우리 여자들이 이런 거 해주기 싫겠다. 맞아요. 남편 뭐가 이뻐 밤마다 달리고 온 남편. 그래서 그냥 해장국 말고요. 네. 그냥 남편 체력을 조금 보강할 수 있는 요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안주가 돼서 제가 걱정이 되는데. 아침부터 해장술을 또 들게 하시는 거예요? 조개찜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요새 수산시장 나가보니까요. 각종 조개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명주조개라고 있어요. 약간 베이지색 바탕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명주조개가 있는데요. 이 명주조개가 딱 뚜껑을 따보면 안에 속살이 약간 붉은빛이거든요. 네. 근데 엄청 국물이 달고 맛있어요. 이 명주조개 깨끗하게 햇감을 시키는데 바닷물 온도여야 되니까 바닷물 염도여야 되니까 한 3% 정도 소금물에 신문지 덮어놓으면 햇감이 다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진 다음에 다시마 우린물에다가 청주를 좀 넣고요. 그다음에 네. 단맛이 물론 조개에서 나기도 하지만 약간의 단맛이 좀 나라고 맛술도 조금 넣고 마늘 채 썰어서 넣고 생강 채 썰고 그다음에 빨간 홍고추 있어요. 그거 좀 썰어서 집어넣고 큰 그 전골 냄비에다가 네. 집어넣고 조개 집어넣고 그다음에 한번 김을 푹 내주시는데 여기에 또 하나 특징적으로 조금 잡내도 없으면서도 국물까지 나는 깔끔하게 먹고 싶어 그러면 슬라이스된 레몬 2조각에다가 월계 수잎을 좀 넣고 네. 그다음에 뚜껑을 덮어서 찜을 하세요. 네. 바글바글 찜이 되면 국물이 또 조개에서 쫙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 조개는 조개대로 안에 있는 조개 속살 드시고 국물로 이렇게 네. 해장을 하시면 굉장히 조개가요. 타우린이 풍부해서 네. 겨울철에 간을 조금 달래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게 기력을 조금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잡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듯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보은 요리 선생님과 함께 집에서 해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네. 또 맛도 있고 보기에도 좋은 레시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바쁘시더라도 좀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시면서 좀 마음의 온도 좀 높여지셨나요? 따뜻한 시간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준비한 선물 몇 분께 보내드릴게요.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으로 임창정의 그 사람을 아나요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우면서 물러갈게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